안녕하세요.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임라인 1기 부장으로 활동했던 전현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인터뷰 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들어온 계기가 뭐였나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학년 때까지 YBS 방송반으로 활동을 하다가 일반 영상이나 광고, 하이퍼 그런 모션 영상들을 만든 동아리 이외에도 좀 자유롭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설을 하게 된 동아리가 바로 타임라인입니다. 제가 개설을 했으니까 1기로 타임라인 부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1기와 2기 때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에서 주로 각 동아리의 인터뷰 영상들을 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또 그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왔고 또 영상고 입학하시는 신입생 분들 같은 경우도 영상고의 그 동아리 인터뷰 영상들을 보면서 자신이 지원하는 동아리들을 이제 좀 많이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 얻은 게 무엇인가요? 타임라인을 통해 얻은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 동안 만들어 보고 싶었던 좀 다양한 장르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부장으로서 동아리를 책임지고 이끌고 다양한 영상도 만들어 보고 외주 경험까지 겪으면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좀 많이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실력도 다양한 방면에서 편집이나 촬영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디자인이나 기획, 연출 이런 분야까지도 전체적인 스택을 좀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통해서 취업이나 진학을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1기 친구들은 양천구청에서 외주를 받아서 영상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물론 외주 같은 영상 작업을 받는 경우는 취업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병행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학 관련된 그런 영상 포트폴리오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 재미있었던 일은 있었나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마니또 했던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타임라인에서 학기 초마다 이제 선후배 간의 마니또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서먹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래 막 연락하고 그러면서 했던 게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타임라인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신규 개설된 동아리 1기 부장으로서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과연 이 동아리가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걱정 어린 조언과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로 굉장히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동아리를 만들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기도 했고 중간에 포기할까 말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었던 점은 동아리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방이 필요했고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 자금과 또 동아리를 맡아주실 선생님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현재 타임라인 동아리의 담당 선생님을 맡고 계신 노지현 선생님께서 이 문제들을 전부 같이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고 담당 선생님으로 이제 초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지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신설된 동아리고 다른 동아리들은 기본적으로 8기, 9기, 적어도 5기 이상은 진행이 되어 있는데 1기부터 시작을 하려니까 인지도를 또 올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모집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인가요? 활동할 때 아마 1, 2기 메인 주력 콘텐츠였던 그 개별 동아리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학교에 있는 주 동아리들과 부동아리들 전부를 촬영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다 하지 못하고 메인 동아리들 몇 개만 촬영을 진행하게 돼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서 생각해보신 콘텐츠가 있나요? 동아리에서 생각해본 콘텐츠는 인터뷰 영상 제외한 두세 가지 정도 콘텐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책 읽어주는 그런 ASMR 콘텐츠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상고 관련해가지고 실제 선배들이나 아니면은 좀 게스트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만담하는 형식으로 토크쇼를 진행해 보려고 기획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스케줄 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인터뷰로 변경이 되는 콘텐츠입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음악 관련 콘텐츠들, 뭐 음악을 만들어 보거나 뭐 아카펠라를 해보거나 그런 콘텐츠를 기획을 해봤었는데 이 콘텐츠와 인터뷰 콘텐츠를 같이 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인터뷰 콘텐츠를 메인으로 잡고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영상고 3년을 다 보낸 뒤에 취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IT 기업에서 영상을 제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라 아무래도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를 배워 나가면서 성장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충고를 할 입장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약하게 능력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신 후배님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원들 간의 영상을 같이 작업을 하면서 협업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은 이게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진 팀원들이어도 그게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못하거든요. 네. 이건 직접 경험으로도 많이 느껴봤던 거고 실제로 콘텐츠 제작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